그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항구 도시의 작은 고등학교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잊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누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죽인 진짜 살인자를. 2년 전 그의 누나는 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죽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죠. 누나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강민아, 넌 착하게 살아. 나처럼. 되지 마. 그리고 오늘 강민은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3월 초 바다 냄새가 짙게 밴 항구 도시. 포항실업 고등학교 정문 앞은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녹슨 철문, 금이 간 보도블록,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교문 옆 골목. 이곳은 공부보다는 주먹이 더 빠른 학교였죠. 그리고 이곳은 돈과 권력이 법보다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남학생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민, 18살. 키는 175cm 정도였고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후드 안에 감춰진 얼굴, 바닥만 보며 걷는 발걸음.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지울 수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누구야? 모르겠는데. 전학생인가? 표정 개무섭네. 뭐야? 학생들이 수군거렸지만 강민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무실에서 전학 서류를 받고 2학년 3반으로 배정받았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학교 앞 횡단보도. 그곳에는 2년 전 누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원 응급실, 누나의 손에 쥐어져 있던 목걸이 반쪽, 그리고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 2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지면서, 두 번째는 차량에 치이면서. 강민은 그때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참아. 아직은. 모든 걸 밝힐 때까지.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금방 관심을 거뒀죠. 강민은 창가 맨 뒷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그곳엔 목걸이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반쪽만 남은 목걸이. 그리고 그 목걸이 안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 나머지 반쪽은 누나의 무덤에 함께 묻혔죠. 하지만 이 반쪽에는 누나가 마지막까지 기록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전학 온 강민이다. 잘 지내라. 강민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한 학생이 강민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이름은 서태양. 이 학교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어요. 일진의 정점. 그리고 2년 전 강민의 누나를 횡단보도에서 밀쳐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자. 하지만 태양은 몰랐습니다. 진짜 살인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살인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태양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처음 보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상관없지. 태양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민은 혼자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몇 줄과 물 한 병. 소박한 식사였죠. 그때 태양과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전학생. 태양이 책상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어요. 어디서 왔어? 강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 서울? 거기서 왜 이딴 동네로 와? 태양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젓가락을 들고 김밥을 집었죠. 태양은 짜증이 난 듯 허를 찼습니다. 재미없네. 말이라도 좀 하지.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강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순서가 있어. 그날 밤 강민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누나는 밝게 웃고 있었고 어린 강민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약속 지킬 수가 없어. 그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구로 목걸이 뒷면을 열었어요. 안에서 쌀알만한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누나의 손을 펼쳤을 때 발견한 것이었죠. 강민은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녹음. 시작. 2023년 10월 15일. 밤 10시. 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태양이 날 횡단보도까지 쫓아왔어. 계속 협박하고 있어. 배경음 남자 목소리 강서윤. 너 진짜 후회하게 해줄게. 제발. 그만해. 쿵 마이너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으악. 누나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태양이 누나를 밀친 순간이었죠. 배경음 발소리, 숨소리. 아. 아. 미쳤어? 일어나. 아. 태양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연결음.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 여자애가. 제가 밀었는데 넘어졌어요. 전화 너머 남자 목소리 차갑고 냉정한 음성 어디야? 학교 앞 횡단보도요. 남자 목소리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간다. 전화 끊김. 그리고 잠시 후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다가오는 소리. 남자 목소리 마이너스 태양의 아버지 비켜. 아버지. 근데 남자 목소리 쓸데없는 사고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다. 이건 교통사고야. 예. 엔진 소리가 커짐. 누나의 약한 신음소리 안 돼. 쿵 마이너스 둔탁한 충격음. 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거예요. 이 목걸이를,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강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알았어. 다 밝힐게. 진짜 살인자가 누군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조용히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태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동선, 친구들, 방과 후 가는 곳, 그리고 태양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 서진우. 이 항구 도시에서 운송업을 명목으로 조직 폭력을 운영하는 인물이었죠.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축구를 하게 됐는데 강민은 구석에서 공을 피하기만 했어요. 절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저 새끼 왜 저래? 겁쟁이야?
학생들이 비웃었지만 강민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반 학생 하나가 강민을 다르게 봤습니다. 이름은 박준서. 조용히 관찰하는 스타일이었죠. 준서는 강민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공을 피할 때 발의 위치, 중심 이동. 저건 훈련받은 움직임이야. 방과 후 강민은 학교 뒤편 작은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태양과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5명이었어요. 야, 전학생. 잠깐. 태양이 담배를 입에 문 채 다가왔습니다. 강민은 멈춰섰습니다. 뭐? 너 운동했어? 몸 좀 쓸 줄 아는 것 같던데. 태양이 강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체육 시간에 봤어. 움직임이 평범하지 않더라.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양은 짜증이 난 듯 강민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야, 말 좀 해봐.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태양의 손이 닿기 전에 강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어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양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반응 되게 빠르네. 친구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덩치가 큰 학생이었어요. 야, 너 진짜 버릇없네. 그가 강민의 가슴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강민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학생이 다시 밀려는 순간 강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동시에 발을 걸어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쿵! 그 학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태양과 친구들은 얼어붙은 채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은 쓰러진 학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 너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어요. 태양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새끼, 뭐야? 그날 밤 태양은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 새끼 이름이 뭐였지? 강민? 응, 강민. 태양은 검색창에 강민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SNS도 없어? 요즘 SNS 안 하는 애가 어딨어. 태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강민이 아닌 서울 강민 학교 폭력으로 검색했죠.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봐. 태양이 기사를 클릭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명문고 학생 의문사, 교통사고, 타살?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더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2년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 학교 폭력 피해를 받고 있었고 유족은 타살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내용이었죠. 피해자의 이름은 강서윤. 태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 그는 기억했어요. 2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그 여학생. 그리고 그날 밤 횡단보도에서 밀쳤던 일.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났던 것까지. 설마 저 새끼가? 태양은 손이 떨렸습니다. 야, 그럼 저 새끼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친구가 놀라 물었습니다. 복수? 무슨 복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증거가 있을 리 없어. 그날 밤 아버지가 다 정리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몰랐습니다. 강민이 가진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모든 진실을 담은 녹음이라는 것을. 다음 날
학교는 소문으로 뒤덮였습니다. 전학생이 태양이 친구 쓰러뜨렸대. 진짜? 태양이 가만 안 둘 텐데.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강민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강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점심시간 강민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옥상 난간에 기대 도시락을 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태양의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강민에게 당한 그 학생이었죠. 야, 강민.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어제 일. 사과해. 왜? 태양이 열받았어. 내가 사과 안 하면 가만 안 둔대. 강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태양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강민은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싫은데. 뭐? 난 잘못한 게 없어. 건드린 건 너희니까. 그 학생은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야, 진짜 너 죽고 싶어? 하지만 강민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건드리지 마. 경고했어. 그 학생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강민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볍게 가격했어요. 으. 그 학생은 쓰러져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강민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한테 전해.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는 도시락을 챙겨 옥상을 내려갔어요. 쓰러진 학생은 바닥에 누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진짜 위험해. 그날 오후 방과 후 태양은 학교 뒤편 창고에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총 10명이었어요. 저 새끼 때문에 완전 개망신당했어. 태양이 담배를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혼내줘야지. 근데 혼자는 안 돼. 저 새끼 뭔가 훈련받은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야. 오늘 밤 태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민이 사는 원룸을 찾아가 확실하게 겁을 주기로 했죠. 밤 10시 강민의 원룸 앞 태양과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10명 모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쇠파이프, 강목. 태양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강민. 나와.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태양은 짜증이 나서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죠. 들어가자. 10명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없는데?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고 있었어?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후드를 쓴 채 무표정한 얼굴로 너. 태양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강민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후드를 벗었어요.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내 방식으로. 순간 강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바다 같던 눈동자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시작하자. 강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상대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쿵. 그 학생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강민은 한 명의 팔을 잡아 던지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차서 무너뜨렸습니다. 4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죠. 나머지 학생들은 겁을 먹었어요. 저 새끼 뭐야?
완전 괴물이잖아. 하지만 태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덤벼. 7명이 동시에 강민에게 달려들었어요. 강민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훈련받은 격투 기술로 하나씩 제압했죠. 주먹, 발, 관절기.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5분 뒤 10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신음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은 숨을 고르며 태양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양은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어요. 너 뭐야? 강민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반쪽만 남은 그 목걸이를. 이거 기억나? 태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2년 전 내 누나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거야. 강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누나 강서윤. 기억하지? 태양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넌 누나를 괴롭혔어.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날 밤 횡단보도에서 밀쳤지. 아니야. 나는 안 죽였어. 사고였어. 사고? 강민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넌 직접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넌 알고 있었지. 태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누나를 죽인 게 누군지. 강민은 목걸이 뒷면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태양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강민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방 안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잡음. 그러다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 서태양이 날 횡단보도까지 쫓아왔어.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양의 목소리 강서윤. 너 진짜 후회하게 해줄게. 이건 태양의 당황한 목소리야. 미쳤어? 일어나. 태양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태양의 목소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 여자애가. 그 순간 태양은 깨달았습니다. 안 돼. 전화 너머 남자 목소리 어디야? 학교 앞 횡단보도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간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켜. 아버지. 근데 쓸데없는 사고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다. 이건 교통사고야. 태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나의 약한 신음한. 안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강민은 태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누나를 밀쳤어. 하지만 죽인 건 내 아버지야. 태양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아버지가 그냥 정리해준다고. 정리? 강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정리라고 했어? 나는 진짜 몰랐어. 아버지가 차로. 다시. 태양은 울먹였습니다. 넌 알고 있었어. 강민은 천천히 태양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누나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내 아버지를 불렀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차를 몰고 와서 누나를 다시 쳤어.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강민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나한테 해.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도 전해. 그 순간 강민의 머릿속에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아, 넌 착하게 살아. 나처럼 되지 마. 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 강민은 천천히 손을 떼었어요. 태양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강민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진짜로. 너도 내 아버지도. 하지만 누나가 원하지 않았어.
강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심판할 거야. 진실로. 강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지금 전송 중이야. 뭐? 태양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3곳, 언론사 5곳, 그리고 검찰청 사이버 수사대. 강민은 휴대폰 화면을 태양에게 보여줬어요. 전송 완료 14. 내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막을 수 없어. 살인 증거니까. 태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났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그래. 끝났어. 강민은 쓰러진 학생들 사이를 지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올 거야. 여기서 기다려. 강민. 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강민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편하게 살고 싶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은 법정에서 해. 강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강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2년 전 학생 사망, 사고 아닌 살인으로 밝혀져. 항구도시 유력사업가, 학생 살해 혐의 긴급 체포.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위에 살인. 충격적 녹음 파일 공개. 서진우는 그날 새벽 체포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당시 사용했던 차량도 발견됐죠. 태양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학교는 충격에 빠졌어요. 진짜였어? 태양 아버지가 살인을? 2년 전 그 사건. 사고가 아니었대. 태양도 알고 있었대. 강민은 조용히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누나를 떠올렸어요. 누나, 끝났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어요. 그는 강민 옆에 앉았습니다. 너였구나.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어. 강민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해? 잘 모르겠어. 그냥 누나가 원했던 거야. 진실이. 그래도 넌 죽이지 않았어. 법에 맡겼잖아. 누나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강민은 목걸이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끝까지 날 걱정했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 그래서 증거를 남겨준 거야.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고. 준서는 강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누나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우는 구속됐고 태양도 소년원 송치가 결정됐어요. 사건은 재수사를 넘어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죠. 목걸이 속 녹음기가 2년 만에 밝힌 진실.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 정의를 이뤄내다.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은 마지막으로 누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작은 묘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강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목걸이를 놓았습니다. 반쪽만 남은 그 목걸이를. 누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 누나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누나.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켜줘서. 이 목걸이에 모든 걸 담아줘서. 강민은 목걸이 옆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편히 쉬어. 진실은 밝혀졌어.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 이제 난 누나가 원했던 대로 살게. 착하게. 앞을 보고 강민은 일어나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언덕 아래 항구가 보였어요. 큰 배 한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강민은 그 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방 하나만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배에 오르자 선원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어디든요. 멀리. 티켓은? 강민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주세요. 배는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강민은 갑판에 서서 점점 작아지는 항구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학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무덤이 있는 언덕도. 안녕, 누나. 이제 진짜 안녕이야. 강민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항구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법정. 서진우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은 소년원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강서윤의 사건은 정식으로 살인 사건으로 재분류됐습니다. 뉴스에서 기자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한 학생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동생의 집념이 만들어낸 정의의 승리입니다. 피해자 강서윤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녹음은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학교 화장실 벽에 낙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강민. 학생들은 그 낙서를 보며 강민을 떠올렸어요. 어떤 학생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했고 어떤 학생들은 복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달리 생각했어요. 강민이는 영웅도 복수자도 아니야. 그냥 누나를 사랑한 동생이었어. 그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친구야. 넌 옳은 일을 했어. 바다 위 어딘가. 강민은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이제 누나와 함께 묻혀 있었고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엔 누나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아, 넌 착하게 살아. 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착하게 살게 누나. 이젠 약속해.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강민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누나가 남긴 마지막 증거로 세상에 정의를 증명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민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강서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기록한 용기에 대해서는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봐요. 세상엔 돈과 권력으로 덮을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가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절대 묻히지 않는 진실의 이야기였습니다.